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다음날 예정된 제롬 파월, 이 페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기다리며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98% 좋은 흐름 나왔고, 또 S&P 500 지수 1.41% 상승하는 흐름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 무려 1.67% 상승하면서 하방에서 다시 세게 돌려주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이 26일에 예정되어 있죠. 페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대한 경계에도 경제 지표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파월 의장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파월 의장이 긴축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매파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날 4명의 페드 위원 중에서 3명이 9월 금리 인상폭에 대해 아직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한 가운데 파월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고점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9월 기준금리 인상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지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0.75%포인트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한 수준이라면서도 9월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중요한 지표가 남아 말하기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기준금리를 3.4%를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하고 한동안 그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9월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8월 물가 지표를 기다린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9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해온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금리를 앞당겨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라며 연말까지 금리를 3.75에서 4%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나타냈지만 앞서 공개된 속보치 마이너스 0.9%보다는 개선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0.5%보다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한 2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주 연속 감소한 수치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5만 5천 명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지표 개선에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2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유지해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폭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침체로 내몰 것이라는 점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은 또 이날 기업들의 실적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3분기 매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다음 분기 실적이 바닥일 수 있다는 기대에 4%대 상승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체죠.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라는 소식에 23%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운동기구 판매업체인 펠로톤 주가가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18% 이상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또 주식 분할 첫날이었는데 0.3%가량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도 체크해 볼게요. WTI 10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2.37달러 하락한 92.5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선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나타내 줬고요. 테슬라가 다시금 이제 분할을 하게 된 건데 이 이후의 흐름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뭐 사실 전기차 사업 그리고 추후 9월에는 또 로봇 관련으로 분명히 이슈가 한번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쪽이랑 그리고 추후에 계속해서 연결될 뭐 스마트카 아니면 또 로봇 사업 쪽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음,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눌렸던 뭐 반도체 IT 쪽 계속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안 좋았던 반도체 IT 쪽이 이제 바닥에서 슬금슬금 특히 반도체 소부장 애들 개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애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이 반도체 IT 그동안 많이 못 갔다가 이제 좀 하방에서 돌리는 애들이 있죠. 특히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이제는 좀 끌고 가볼 만하다.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단에서 잡고 또 올라오면 수익 챙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볼 만하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지긋지긋해 손절할 거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가더라도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끝까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뭐 현대차, 기아 같은 전기차 쪽은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다. 요런 마인드로 중간에 물론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장기적으로 계속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 봐도 유효하다. 물론 또 오늘 같은 날 뭐 막 갭상승해서 단기 고점을 만들고 또 밀리는 흐름 나타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장기 투자로 받느냐 아니면 나는 단기로 수익 챙기고 빠지겠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다른 거니까 그걸 꼭 스스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 계속 이런 자리에서 하방에서 지금 줍줍해놓고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공부했던 것처럼요. 자, 이때 차트 들어가니까 지금은 마음 편하게 우상향 차트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차트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뭐 하방에서 그동안 못 갔던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주들, 뭐, 또 뭐, 호텔신라라든가 어제 머리를 들었던, 그리고 또 우리 게임주 쪽에서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그 네오위즈가 쭉쭉쭉 잘 갔는데 이제 또 펄어비스 같은 애들이 바닥에서 지금 좀 기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지 그런 걸 계속 공부하면서 지켜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특히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면서 밑에서 사고 또 올라오면 팔고 이런 전략은 유효합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나 다 손절하고 인버스 할 거야 이건 절대 아니라는 장이에요.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고 또 인버스는요 천천히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라방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저점 부근 그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 이제 저점 부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라든가 박스권 하단이라든가 그럴 때 올 때마다 그냥 줍줍하고 또 올라갔을 때 저항선 받았을 때 수익 실현하고 또 사고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하방에서 계속 모아가서 좀 더 장기적으로 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해지 수단용으로 끝까지 끌고 가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우리 꼭 해지 수단 적절하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지금 당분간 좀 반등 랠리는 분명히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는데 물론 가면서 또 힘이 그전 고점을 여기를 뚫기 이전에 여기서 또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어요. 뭐 2480포인트 여기 부분에서 또다시 밀릴 수도 있고 힘이 생긴다면 2500포인트 다시 한번 넘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장중에 외인기관 수급도 체크하고 종목 장세 흐름 보고 우리가 태조 이방원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를 계속 체크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시간 정하지 못하고 계속 오락가락 힘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때 회사에서 미리 점심 그 미팅을 잡아가지고 오늘은 참가가 그러니까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오후에 짬 내서라도 잠깐이나마 하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그건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고 있고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녁도 또 저 뭐 환영하는 것처럼 회식 같은 것도 잡힌다고 하는데 슬프네요. 금요일날 회식이라니. 제가 이제 일찍 퇴근하면은 저녁 방송이라도 켤 테니까요. 다시 우리 공지사항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에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와서 제가 보내드리는 기사라든가 공시 이런 거 꼭꼭꼭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라이브 방송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